안녕하십니까, 주차 김밥입니다. 자, 오늘부터 아빠가 미리 예고해 두었던 근현대사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중심은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똑같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지 이것들을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옛날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쭉 이어지지만, 아빠가 이 근현대사를 선택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들이 있는 게 근현대사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이해를 하게 될 테고,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결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빠가 이야기해 주려는 시대는 이주의의 시대였어. 너무 막연하지? 민주주의?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는 한참 좀 더 진화해 나오는 거고, 제국주의 시대라는 때가 있었어. 제국주의는 뭐냐면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깡패 같은 그런 시절이야. 힘센 나라가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 그냥 쳐들어가.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게 제국주의야. 제국주의의 정의를 내리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빼앗아 오는 게 제국주의 시대였다고. 한 나라가 정치권하고 경제적 지배권을 뺏겼어. 그럼 이 나라에 더 이상 남는 게 있어, 없어? 그렇지, 다 가져간 거야. 근데 이때는 안 주고 싶어도 안 줄 수가 없어요. 깡패질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약한 나라에 강한 나라가 찾아가.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그럼 안 주고 싶지? 안 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두드려 팬다고. 내놔 이 새끼야. 그럼 지손은 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는 걸 털어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제국주의를 하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기타 등등등 있는데, 빈칸이 두 개 보이지? 가장 이 시대에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어. 전 세계를 다 주무르던 나라가 있었다고. 그게 어느 나라일까? 중국? 중국 이때 맨날 줘 터지고 다니기 바빴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영국이 맨 위로 있는 거 봤었는데. 하여튼 눈치 빠릅니다. 맞아. 이때는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 영국이 이 시절에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 전 세계에 얘가 이제 정복하고 다닌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구가 돌면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서 해가 지잖아. 그 영국에서 해가 떠서 영국에서 질 쯤 되면 영국이 쳐들어가서 이제 먹은 나라에는 또 해가 뜨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다 영국 땅이지. 그 여기서 해지면 여기서 뜨고, 여기서 해지면 여기서 뜨고, 이렇게 되니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다고.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전부 다 유럽이나 서양 쪽 국가들이지. 아시아권 국가가 한 개도 없잖아.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이 제국주의를 한 나라가 있다고. 어딜까? 당연히 일본이지. 그렇지, 일본이었다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제국주의에 끼어서 같이 깡패 짓을 한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야. 영국이 왜 이렇게 이때 당시에 힘이 세가지고 제국주의를 할 수 있었냐면,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1760년대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세상하고 이후 세상이 완전 뒤집어지듯이 달라집니다. 산업혁명은 기계를 드디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그럼 산업혁명이 있기 전 시대는 어떤 거였냐면 농업시대였어. 그 소 키우고 밀 키우고 빵 만들고 뭐 이런 시대였다고. 증기기관이라는 걸 발명해냈거든. 그 전까지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생산을 해내려면 전부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돼. 직접 곡괭이로 땅 파고 물건 만들려고 그러면은 나무 잘라와가지고 다 베고 다듬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 그런 일들을 전부 다 기계가 하게 된 거야. 기계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어떤 게 속도가 확 빨라. 기계는 뭔가 엄청 빠르면서도 뭔가 엄청 깔끔하고 완벽하고. 그렇지.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 생산력이라 그러거든. 생산해낼 수 있는 힘. 생산력이 사람이 손으로 할 때보다 기계가 등장하니까 훨씬 세진 거야. 예전에는 하루에 뭐 A라는 물건을 10개밖에 못 만들었다 치면 산업혁명을 하고 나니까 100개, 1000개씩 만들어내는 거야. 생산력이 10배, 100배가 좋아진 거지. 영국에는 그런 물자들이 남아돌아. 영국 국민들이 처음에 좋았어. 어제까지만 해도 맨날 이렇게 귀해가지고 막 손에 막 만지기도 힘들고 어디 사기도 힘들었던 물건들이 이제 막 넘쳐나는 거야. 야, 이 많이 만들어낸 물건을 어딘가에서는 팔아먹고 소비를 해야 되잖아. 자기 나라에서는 끝나서 꽉 찼어. 이제 더 이상 소비할 사람들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없애고 태우나? 이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썼냐면, 야씨, 물건은 남아도는데 얘를 사서 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부족하다. 다 꽉 찼다. 다른 나라에서 뭐 안 사고 싶다 해도 막 깡패짓 해가지고. 그렇지, 그거야.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야, 이거 물건 써. 우리 필요 없는데, 야, 써, 이씨. 근데 우리가 니네한테 물건 줬잖아. 그럼 니네도 뭔가 우리한테 줘야지.
그러면서 깡패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제국주의야. 근데 자, 요거 세기지도입니다. 요거 세기지도야. 자, 여기가 유럽이야. 여기가 러시아겠지? 요거 인도. 조그만 거 요거 뭐겠어? 설마? 우리 그렇지. 대한민국. 요거 밑에 요거 누구야? 일본? 일본. 세모같이 생긴 이게 아프리카라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가 되겠지. 여기가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 있는데 여기가 남미. 남미. 브라질하고 그렇지 아르헨티나. 요거 뭐겠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영국이 여기 좀 있잖아. 유럽은 영국이 이제 뭐 애지간히 다 먹었다고. 지중해라는 바다가 여기 있거든. 그 지중해만 살짝 건너면 아프리카로 가지. 아프리카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그어서 이만큼을 영국이 먹어버린다고. 여기 있는 나라를 다 침략한 거야. 근데 여기도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또 어디로 가?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땅에서 그냥 건너면 되잖아. 뭔가 실어 날라야 되잖아. 배만큼 좋은 게 없지. 자동차나 기차보다 훨씬 많이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아시아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지. 뭔가 이 영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항상 아빠가 얘기했지. 명분이 필요하잖아. 명분 자체가 깡패 집 이렇게 입맛박에 써붙이고 갈 수는 없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야, 니네가 보니까 너무 이게 후지고 못 산다. 근데 내가 최근에 산업혁명이라는 걸 해냈거든. 야, 이거 대박이다. 니들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못 사는 나라를 근대화 시켜주고 근대화가 뭐야? 최신식화 시킨다는 얘기야. 그리고 문명화 시켜준다는 얘기지. 문명이란 것은 최신 문물에 눈 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좋은 명분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갔지만 사실상 하는 것들은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 이제 노예 만들고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인력도 빼앗아오고 자원도 빼앗아오는 거지. 근데 이때는 금과 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 금은 다 갖고 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하고 아시아로 진출했지. 아시아에 가서 처음 만나는 나라는 인도야. 그 유럽 입장에서 보면 인도가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아로 들어가는 문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그 영국 여기 꼭 먹었어야 됐어. 인도가 최근까지 영국 식민지였어. 언제 영국한테 독립을 하냐면 1947년에 독립을 해. 우리나라 1945년 독립했지. 그보다 2년 더 있다가 인도가 만세를 부른다고. 인도하고 연결된 여기가 어디야? 아시아 중에서 그렇지 중국이지. 그 중국이 또 엄청 땅덩이가 크잖아. 그래서 영국이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중국이 이름이 중국이 아니었어. 청나라였거든. 영국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벌여. 또 영국이 이제 중국 두드려 팬 거지.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편 전쟁이라 그러는데 아편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나중에 진하게 얘기를 좀 해줄게. 그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를 한 나라는 일본이잖아. 일본이 빨리 이 제국주의에 눈을 뜬다고. 일본한테 소식을 전해주던 나라가 있었어. 네덜란드였거든. 일본이 옛날부터 네덜란드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 영국이 중국까지 이제 두드려 패버리니까 일본이 그 소식을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은 거야. 야, 씨, 영국 쟤는 뭔데? 한중일 동아시아 세 나라 중에서는 중국이 이 청이 최고 대빵이었잖아. 우리는 항상 이 나라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 명나라, 청나라 이 나라들이 가장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와가지고 얘들 두드려 패버린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쟤들 도대체 뭐냐? 영국. 그때부터 일본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야, 예사롭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도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854년에 미국이 쳐들어왔어. 여기 일본한테? 그렇지. 그래서 미국에 의한 일본이 개항을 해. 개항은 뭐냐? 항은 항구란 얘기거든. 걔는 열개자지. 항구를 열었다는 얘기야. 미국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미국이 노리는 어디였냐면 필리핀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했어. 근데 미국 여기 있잖아. 필리핀이 여기 있거든. 미국이 배 타고 필리핀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 큰 태평양을 건너야 되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중간에 가다가 좀 쉬었다가 갔으면 좋겠어. 가다 보니까 일본이 틱 보이는 거야. 야, 여기다가 좀 쉬었다가 이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일본에 똑똑똑 했지. 일본 맨 처음에는 안 돼, 오지 마 그랬다고. 그래 또 미국이 가만 안 놔두지. 그 결국엔 미국에서 일본이 항구의 문을 열어.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항상 이 사람들이 왜 오늘은 이제 두드려 맞았으니까 문을 연다고 했다가 다음에 올 때는 문 닫고 전쟁 준비할 수도 있잖아. 그 약속을 해. 그걸 이제 조약이라고 그러거든.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었지. 19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이니까 화합하고 친한 약속 이렇게 이제 글은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미국한테 유리하겠다고. 일본한테 다 불리하게.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사람들이 일본 올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일본 사람 누군가를 다치게 하나 죽였어. 그럼 살인이 일어났잖아. 그럼 걔는 일본에서 재판받아서 감옥 가야 되잖아. 근데 미국이 이 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인이 일본에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쳤을 경우에 미국으로 송환해서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해야 한다. 이런 조약이 있다고. 그럼 미국이 자기 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사고를 쳤지만 미국으로 데리고 가면 사형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안 시키지. 그냥 야씨 앞으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조심해. 다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야. 일본 야 그런 불평등한 게 어딨냐. 그래도 미국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도장 꽝 끝났단 말이야. 그런 거야. 완전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야.
미국이 이제 일본으로 진출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유럽의 국가들이 또 다 일본을 다 찾아와. 누구 찾아왔냐? 러시아 왔어요. 야, 우리도 똑똑똑. 영국 당연히 왔지. 우리도 똑똑똑. 프랑스도 똑똑똑. 네덜란드도 똑똑똑. 일본이 문을 다 열어줬어. 뭘 열어주고 싶어 열어준 건 아니지. 안 열어주면 두드려 패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다 열어줬다고. 이게 뭐냐면 1858년 4년 후지. 미국이 진출했다는 소리를 듣고 4개 국가가 더 찾아와가지고 총 미국까지 5개지. 안세이 5개국 조약을 맺는다고. 그럼 또 이 조약을 맺을 때는 또 일본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약속을 했겠어? 불리하게 했겠어? 다 불리하게 약속을 맺은 거야. 일본이 이때 정신을 차린다고. 우와 이러다가는 완전 개털되겠다. 얘들한테 다 털리겠다. 이렇게 된 거지. 이미 우리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등등 해서 이런 강한 나라들한테 좀 뭔가를 손해를 보고 약속을 맺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손해본 만큼 우리도 우리 밑에 어떤 국가를 두고 걔한테 뺏어오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일본이 시선이 어디를 향했겠어? 가장 가까운 나라. 보니까 한국이 지금 국제가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들끼리 있는 거야. 일본이 오케이 우리가 뺏긴 만큼 저기서 뺏어오면 되잖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이었다고. 이름만 제국이지. 제국은 얼어 죽을 제국이야. 맨날 동네에서 여기저기 다 조 터지고 다녀. 자 근데 잘 봐. 겁나 웃겨요. 일본이 여기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지. 근데 우리나라 바로 옆에는 중국이 붙어있고 이 위쪽으로는 여기 또 누구 땅이야? 러시아 아니야. 근데 중국은 지금 영국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야. 러시아도 아시아권으로 진출을 하려니까 어디가 좋겠어? 한국? 그렇지.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먹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건너가면 일본까지도 갈 수 있고 조금만 이제 배를 돌리면은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싶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두 나라가 맞서 안 맞서. 그래서 일본이 준비를 해. 그 전에 이미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힘센 나라들인지 일본이 이제 눈치를 깠잖아. 그 전쟁 준비를 10년 동안 한다고. 러시아가 원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덤빌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준비를 차근차근 한다고. 옛날 무기 칼 들고 싸우고 이런 걸로는 게임이 안 되겠다. 우리도 쟤들처럼 대포도 만들고 큰 배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전쟁을 벌입니다. 일본이 쳐들어가서 벌인 거야. 이게 뭐냐? 러일 전쟁이야. 누구누구 싸웠어? 러시아, 일본. 그렇지. 근데 누가 이겼겠어? 그래도 나는 러시아가 이겼지 않을까. 그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이 장난 똥 때리나 씨 러시아가 이기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일본이 이겨. 에? 왜? 이거 윈! 러시아를 좁혀버렸다고. 자,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지. 그럼 또 뭐 해야 돼? 조약 맺어야 되냐, 조약. 일본과 러시아가 포츠머스 조약을 해. 이건 어디냐면, 미국의 뉴햄프셔라는 동네에 포츠머스라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가 있었거든. 여기서 조약을 맺어서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그래. 근데 왜 이걸 미국 가서 하냐면은,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을 때, 미국은 내심 일본이 이긴 걸 좋아했어.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면은 아시아 전체 다를 먹을 위험성이 생기잖아. 그럼 러시아 힘이 세지지. 미국은 그걸 싫어했다고. 영국도 그걸 싫어했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 러시아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미국한테 부탁을 해.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했는데 우리가 좀 이겼거든. 여기에 대한 어떤 중재할 수 있는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니네 나라가 중간에서 좀 해줄래? 이렇게 해서 미국이 오케이 해서 이 조약을 맺어준다고. 그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독권을 러시아는 인정을 해라 라는 게 포츠머스 조약의 주된 내용이야. 근데 진짜 웃기잖아.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도하고 보호하고 감독하는데 이 조약에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그냥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셋이서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전 세계가 일본을 다시 보게 된 거야. 와, 쟤 완전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싸움 좀 하네? 일본이 아시아에 대한 세력을 확장시켜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영국은 인도에 대해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통치권을 서로 인정해줘. 이때도 영국과 일본이 약속을 했지.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다고. 이러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완전 바보 찐따 되는 거야. 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어요. 밀약은 약속은 약속인데 이 밀은 비밀할 때 그 밀자야. 몰래 한 약속이지. 테프트는 윌리엄 테프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장관이야. 이거는 가스라는 이름 딱 봐도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니, 일본, 그치? 자, 일본의 가스라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테프트라는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몰래 약속을 합니다. 미국은 이때 어디를 진출하고 싶어 했냐면 일본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가고 싶어 했다고. 필리핀 자원이 많아.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 통치를 서로 인정해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먹는데 러시아는 간섭하지 마라. 이 얘기를 여기서 했지. 그리고 영국하고는
야, 영국 니네는 인도를 먹어라. 우리는 대한제국을 먹을게. 서로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자. 이번에 또 미국하고도 이걸 하는 거야. 야, 미국 니네가 필리핀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을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이 된 거야. 우리나라랑 필리핀은 뭔 소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약속들의 공통점은 당사국들은 없어. 그 사람들 의견 안 물어봐. 이러면서 실제로 1905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을사조약이란 걸 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을사늑약이라고도 우리나라에서 말을 합니다. 왜? 늑자니 강제로 한다는 얘기거든? 강제로 한 약속이라서 일사늑약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많아. 근데 이것도 역시 일본한테 100% 유리한 이야기 여기다 막 담았어. 그러면서 5년이 지났어. 다시 한번 일본이 발표를 해. 한일 합병. 한국과 일본이 합쳤다는 얘기야. 합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일 합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제국이 없어진 거야. 대한제국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짧게 존재했던 나라인데 1897년에서 1910년까지 존재하다가 사라졌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없어져 버렸지.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제국주의가 시작돼서 제국주의의 바람이 아시아로 넘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제국주의를 실시했지. 일본 바로 옆에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 손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쭉 봤다는 얘기. 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뭐 했냐는 얘기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우리나라 뭐 했냐고. 바보들이야? 군대 안 키우고 이렇게 돈 안 벌고 뭐 했냐는 얘기야.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가 제국주의에 미쳐있던 이 시대에 도대체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 이 시절에 우리나라는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